유정의 소설 봄봄 절정 두 번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사건은 뒤에 일어나겠지만은 소설의 어떤 서사 구조상으로는 먼저 있었던 결말 부분 잠깐 볼까요? 그러면은 싸움이 끝나고 나와 장인 간의 화해가 이루어진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럴 때 이게 끝나면 좋은데 이 소설은 특이하게 실이 절정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나는 장인 편을 드는 점순이의 태도에 얼이 빠지는 장면이 하나 더 나와요. 즉 무슨 소리냐면 절정 1, 절정 2 결말이어야 하는데 절정 1, 결말, 절정 2 즉 결말이 삽입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는 마지막 절정 두 번째 나는 장인의 편을 드는 점순이의 태도에 얼이 빠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아 절정 1에서 마지막 장면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나가 장인의 급수를 확 땡겨버리죠. 그죠? 장인님은 햇손질을 하며 솔개미에 챈 닭의 소리, 솔개미에 챈 닭 매우 다급하고 절박한 소리를 연달아 질렀다. 놓긴 왜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리라 생각하고 짓궂이 더 댕겼다마는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알고 겁도 조금 나기는 솔직히 났다. 불안하긴 하지. 왜? 나가 모질지 못해요. 두 번째, 결혼 안 시켜줄까봐. 할아버지, 할아버지? 지금 장인이 나에게 할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면. 그래도 안 되니까 야야야야 점순아 이 악장의 안에 있었던 이 악장의 악장 악을 쓰는 소리에 노래 단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1악장 제2악장 이거 아니야.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나왔다. 내 생각에 장인님이야 지 남편이니까 역성을 할지도 모른다. 그렇지 왜 가재는 개편이니까.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소해 하겠지 라고 예상했다. 장모는 가재는 개편 초록은 동색 점순이는 내 편이라고 예상했다. 그렇다면 그러나 결과는 대체 이게 무슨 속인지 지금까지 난 영문을 모른다. 점순이의 예상 밖의 행동에 대해서 황당해하고 당황해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언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 서술의 시점이 되겠습니다. 아버지를 혼내주기는 쥐가 나보고 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달겨들며 지가 내려놓고 부추겨놓고 그머니 이망할게 아버지 죽이네 그머니 이망할게 아버지 죽이네. 자 점순이가 원망을 하고 있어요. 내 기대를 완전히 와르르르르 무너뜨려 버렸어요. 해악성이죠. 하고 내 귀를 뒤로 잡아당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점순이의 이중적인 태도가 나타나면서요. 극적 반전이고요. 희극적 효과이다. 그만 여기에 기운이 탁 꺾여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동작을 멈춰버렸네요. 장모님도 덤벼들어 한쪽 귀마저 뒤로 잡아채면서 또 우는 것이다.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해놓고 빼도 박도 못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 장인님은 지게 막대기를 들어서 사뭇 내려 조졌다. 사면초가 꼼짝 못해. 그러나 나는 구태여 피하려고 하지 않고 왜?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누구의 반응? 점순이 반응. 그래서 어떻게 했어? 점순이 얼굴만 멀거니 들여다 보았다. 망연자실. 어수룩한 나. 이 자식이 창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게 해? 하고 소설은 끝이 납니다. 희극적 성격을 강조하는 마무리. 구성을 본다면요. 역시 발단, 전개, 절정 첫 번째, 결말까지 나온 상태에서 굳이 나는 장인의 편을 드는 점순이의 태도에 얼이 빠지는 부분을 마지막에 듬으로써 마치 열린 결말 구성과 같은 얼핏 그냥 지나가면 사실은 결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낌을 주게 합니다. 나와 장인은 한참 싸우고 화해를 했죠. 근데 이야기를 다시 뒤집어서 플래시백을 합니다. 뒤로 가죠.
그래서 뭐였어요? 점순이 행동에 대해서 나아가 의아해하는 장면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김유정 소설의 봄봄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편 소설이고요. 농촌 소설이다. 그 다음에 순수 소설이다. 성격은 향토적, 해학적이다. 해학적에 대해서 잠깐 해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해학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풍자라고 하는 걸 보고 들어갈 것 같아요. 왜 해학과 풍자는요, 자, 많이 비교되거든요. 풍자는 특히 어떤 사회가 이원적 구조를 이루고 있을 때, 즉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 상위 지배계급과 하위 계급이 피지배계급이 대립하고 있을 때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피지배계급이 지배계급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구사회의 모랄이나 도덕 윤리의식이나 조직이 권위를 잃지 않고 잔존할 때 새로운 사회의 모랄이나 조직, 즉 새로운 시대가 바뀌는 거죠. 그죠? 거센 반발과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근데 그 공격적인 태도를 직접적으로 취하게 되면 어때요? 거센 저항과 함께 지배계급의 억눌림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돌려서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풍자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내지는 풍자라고 하는 것이 매우 활성화될 때는 어찌 본다면 하나의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하나의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하나의 문화에서 다음 문화로 넘어가는 시기일 때 가장 많이 나타난다. 주로 실학파에 의해 전통적 도덕사회에 대한 반성과 자각이 움트던 18세기, 내지는 사회개혁이 일어나던 개화기, 일제침탈이 극에 치닫던 1930년대, 이때 풍자소설이 많이 나타나고 풍자적 요소가 많이 나타난다. 결국은 풍자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공격성이다. 물론 풍자에도 웃음이 나옵니다만은 웃음이 메인은 아니다. 반면에 해학은 좀 다릅니다. 해학은 유머라는 말에 대한 번역어입니다. 즉 공격성이라기보다는 공감과 관련된 웃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리한 비판성은 없고 비공격적이며 사회의 일원임을 암시하는 아량을 보이는, 즉 세상과 더불어 세상과 함께 웃는 태도. 김유정 소설에는요, 유머가 상당히 많이 잡혀져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현실이지만 그 가난한 현실에서 살아가는 인물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풍자보다는 해학 쪽에 더 많은 손을 들어줍니다. 물론 풍자와 관련된 작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봄봄을 이야기하면서는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다. 자, 그렇다면 봄봄이라는 작품이 나타나는 해학적인 요소는 뭐냐? 사투리, 방언이라든가 비속어, 특히 비속어를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어수룩한 말. 그 다음에 나와 장인의 어떤 싸움에서도 아이고 알아버려 요 대목 있죠? 그거예요. 과장된 상황의 설정 내지는 인물의 희화화된 외양 묘사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가볼까요? 자, 배경은요 1930년대고요. 결혼을 둘러싼 우직한 대릴 사이와 교활한 장인 간의 갈등이다. 절정과 결말을 전환시켜서 열린 결말을 이루고 있다. 사건의 진행 순서와 서사의 진행 순서가 다르다. 역순행적 구성이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동그라미 2번의 특징이 전체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1번의 특징은 결말 쪽에 다 있는 거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구성이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요. 구성은 이야기의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줄거리와 구성, 플롯을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그건 아니에요. 다릅니다. 이야기가, 스토리가 발생한 순서대로 사건들을 엮어 짠 거라고 한다면 플롯은요, 그렇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막 뒤집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꼬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 작품은 사건의 중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플래시백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걸 우리가 이야기, 스토리라고 한다면 구성은 그것을 작가가 주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뒤틀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범은 서사 전개가 시간의 흐름, 즉 이야기에 따르지 않고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뒤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자, 후반부를 잠깐 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그랬더니 절정, 과거죠. 장인에게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말이 나오죠. 결혼시켜주겠다는 장인의 말을 듣고 일터로 나갑니다. 그 다음엔요, 다시 과거로 가죠. 나는 장인과 결혼 문제로 싸움을 벌이다가 예상치 못한 점순이의 반응에 얼이 빠집니다. 시간 순서로 간다면, 스토리라인으로 간다면 아마 1, 3, 2가 되겠죠. 근데 이것을 플롯으로 설정하면서 1, 2, 3의 형태를 띄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읽다가 마치 얼이 빠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 라고 하는 식으로 열린 결말의 형태를 띠는 그런 효과까지 준다. 이 작품은 절정 속에 결말을 삽입시켜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장인과 나 사이의 갈등을 긴장감 있게 고조하였다가 갑작스럽게 역전하여 화해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긴장감과 해악성을 극대화하고 여운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와 장인이 싸우는데 점순이가 아버지 편을 드는 행동을 통해서 반전을 느끼게 하며 또 나와 점순이 심리에 대한 독자의 상상력도 자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유정의 소설 봄봄의 절정 두 번째 부분과 그 다음에 작품 전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